네, 안녕하세요. 더체인 대표 하승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이렇게들 많이들 오신 거 보니까 정말 이야기들 많이 하고 싶으시군요. 네. 싱크아페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이 싱크아페 컨퍼런스 대화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발표만 듣고 가는 그런 컨퍼런스가 아니고 참가자들 간의 테이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에 관한 해법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자리고요. 더 체인지가 기획을 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과 함께 주최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간단히 진행 그 순서만 알려드릴게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실 테고요. 1부에는 신용복 선생님과 또 박웅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다음에 더스 트리오의 공연이 있고요. 조국 서울대 교수의 강연, 그리고 김여진 배우죠. 네, 김여진님의 강연이 있습니다. 2부에는 이제 자리를 옮겨서 지금 12층의 대강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테이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희 싱크아페 컨퍼런스 대화는 더체인지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이 주최를 하고요. 나우콤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금날의 아트홀하고 2부가 진행될 금천구청의 대강당, 공간이 좀 다릅니다. 금천구에서 장소를 후원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구청장님 계시죠?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덕분에 좋은 공간에서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는데 대부분 출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광고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도서출판 나눔의 집, 위레인, 주비타민컴, 상상너머, 시티신문사, 시내21, 창작가 비평사, 커뮤니케이션 우디, 포커스 신문사, 함께 읽는 책, 환경재단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미 보셨지만 여기 트위터나 뒤에 아까 보셨죠? 예, 문자로 보내시면 다른 사람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1부 진행은요,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가 해주실 건데요. 네,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오연호 대표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꽉 찼네요. 지금 2시 15분인가요? 평일 낮인데 이렇게들 오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휴가 내고 오신 분 있으시나요? 손 들어보실래요? 휴가 내고 오신 분. 와우, 대단하네요. 그럼 휴가는 안 냈고 몰래 오신 분. 몰래 오신 분도 계시네요. 조명이 알아보고 몰래 보신 분은 비춰주질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더 체인지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4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4명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하승창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모시기 전에 여러분들끼리도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 사람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좌우로 보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옆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뒤 사람들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혹시 직장 동료랑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4가지 이야기. 그 첫 번째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창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또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신용복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들을 텐데요. 여러분 며칠 있다가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시대의 참 스승 신용복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오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만으로 70이라고 들었습니다.
20년 빼는 사람도 있거든요. 참고로. 그러니까 감옥에 계신 게 68년부터 88년까지 네, 20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20살을 빼면 지금 이제 50세이시군요. 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48인데요. 대등하게 그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변화와 불변 이렇게 그 제목을 잡으셨는데요. 오늘 이런 제목을 잡으신 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네. 뭐 부지런히 변화해야 되는 게 세상인데 네. 변화를 하긴 한데 오히려 거꾸로 하는 변화도 있구나. 네. 최근에 그런 걸 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학교에서는 수업을 지금도 좀 하고 계시죠? 네, 정년 퇴임을 하셨지만 석자 교수로서. 인문학 특강 한 강좌 하고요. 대학원에서 교육사회학 특강. 네. 지금 이제 50세이시기 때문에 축구도 가끔 하신다고. 축구는 사실은 제가 정년 퇴임과 함께 은퇴했는데 네. 선수 모자란다고 자꾸 오라 그래서 지난 방학 때 한번 또 운동장. 제가 성리대 교수팀 그 축구팀에게 여쭤봤더니 포지션이 부동의 스트라이크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리베로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소주 즐겨 마시는 분들 있으면, 처음처럼 아시죠? 거기에 글귀가 있는데, 그것도 신현보 선생님께서 쓰신 거죠? 네. 처음처럼이라는 서화 작품이 있었는데, 네. 그걸 소주 회사가 자기 브랜드로 하겠다고 그래서, 네. 그냥은 안 된다. 그래서 저작권료를 받으 네, 그래서 장학금을 학교에다가 내고 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얼마 정도 장학금 냈어요? 저는 안 받았거든요. 제가 듣기로 학교에서는 한 1억 원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처음처럼 네. 단 4자에 1억 원. 네. 여러분도, 나중에 그런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강의는 대담식으로 이 그림을 좀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림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그좀 보시고 네. 우리 오연호 대표께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변화와 불변, 변화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를 받고 제가 다시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강물처럼입니다. 왜 강물에다 비유를 해요? 강물은 부단히 변화하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네. 변화하지 않는 건 바다로 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강물처럼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우선 변화하지 않아야 하는 것, 불변의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뭐 하나하나 많이 설명은 못합니다. 네. 꼭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뼈대를 지키자. 우리 사회 뼈대는 크게 정치적 자주성, 경제적 자립성, 문화적 자존심, 이런 뼈대는 튼튼하게 불변의 것으로 지켜야 하지 않은가.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단 여러분들이 아마 다 통감하고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림만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산? 북한산 같아요. 인수봉인가요? 인수봉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북한산에 올라가면 서울에 빌딩이 너무 많이 있어서 서울이 꺼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저런 튼튼한 뼈대가 딱 받치고 있어서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의 뼈를 보여주고 우리 사회의 뼈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저는 북한산 올라갔을 때 저 산 보고 그냥 멋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우리 사회 뼈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이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맨 위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죠. 보여주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일부 수출 중심의 어떤 대기업들이고. 나머지는 저렇게. 네. 우리가 보통 피라미드라 그럴 때는 저 꼭대기 부분만 피라미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랫부분이 무너지면 네. 같이 다 무너집니다. 저 아랫부분이 굳건히 있기 때문에 위도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는가. 음. 정치적 자주성도 그렇고 경제적인 자립성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지금 GDP에서 수출 수입 차지하는 비율이 80% 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존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키고 변화하지 말아야 될 게 튼튼한 뿌리입니다. 네. 뼈대와 뿌리.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네. 저는 아까 이 그림 딱 보면서 네. 우리가 보통 나무를 볼 때 무성한 잎과 가지 네. 이거를 보는데 이 그림 속에서의 뿌리는 굉장히 네. 우리가 보는 것만큼이나 무성한 뿌리가 있군요. 네. 대부분의 나무는 그 팔을 벌리고 있는 가지의 길이를 다 합한 것만큼의 뿌리를 땅 속에 묻어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뿌리 튼튼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뿌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네. 뭐 동의하시죠? 하는 건 동의 안 하신다는. 예, 제가 아까 잠시 그 선생님에게 뿌리를 다 합치는 것이 가지 네. 크기만큼 같다 이렇게 그러셨죠. 네. 그거 보면서 저는 선생님께 직접 재보셨을까 이거 잠깐 생각하다가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나무에 물을 줄 때 나무 둥치 밑에다 주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군요. 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물을 그렇게 주기 바랍니다. 네. 네. 정말 새로운 발견이군요. 뭐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 또 제가 오늘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네. 변화해야 하는 것, 뼈대와 뿌리, 그다음 변화해야 하는 것 제가 자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발까지,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 여기를 얘기한 사람이 게리 주커브가 어느 인디안한테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먼 여행이 우리가 인생 동안에 한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네. 영어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네. 네, 제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아래 가슴에서 발까지는 변화. 근데 가슴이 어떤 지식이 아니라 감동과 인간적인 품성이라고 네. 한다면 발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런 품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실을 맺어야 된다. 네. 아래 그는 제가 만든 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쓴 글 중에 머리 좋은 것이 네.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네. 마음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다. 아. 이렇게 쓴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받아 적으셨나요? 네. 그 다음 또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우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갇혀있는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 네. 철학은 망치로 하는 것이다. 니체가 그랬습니다. 제가 네. 한 게 아니고 그림은 제가 그렸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이제 그림을 쭉 보다 보니까 말이죠. 네. 그림이 너무 좋은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까? 초등학교 때 아니면?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긴 했는데 네. 뭐 정식으로 제가 뭐 그림 공부를 한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또 주로 이제 제가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림 잘 못 그리시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노래도 잘 못 부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 생각을 바꾸자. 갇혀 있는 생각들을 깨트림으로써 일단 가슴까지 공감과 어떤 인간적인 품성까지 가자. 그래서 우리 변화의 가장 전형적인 아주 가시적인 게 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물. 제가 아마 오래전부터 물 이야기, 지금 오늘 주제도 제가 강물처럼 바꿨죠. 네. 그리고 또 하방연대, 아래로 향하는 연대. 뭐 제가
아마 주장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강한 뭐 부문 운동에 있어서도 강한 운동 쪽이 약한 운동 쪽으로 연대해내는 것. 네. 보다 앞선 운동이 뒤처진 운동을 함께 포용하는 것. 그게 물처럼 낮은 곳으로 가는 그런 하방연대의 전형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모임도 마찬가지로 2012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변동기를 앞두고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하방연대 그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게 제가 그림 아닌 글을 이제 보여드리네요. 저 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냇물 노래고요. 동요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변화와 새로운 어떤 연대를 상징하는 걸로, 시내가 강물을 만나면 강물이 됩니다. 이제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더 이상 강물이 아니라 자기가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시내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렇죠.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죠. 뭐 원래 사전적 의미 일부 국어 선생님만 빼고 많은 사람들이 아. 거의 수긍하고 있습니다. 네. 신영복 편. 근데 그 이 시냇물 동요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 보니까 선생님께서 감옥에 20년 동안 계실 때 18번으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라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예, 감옥에서 제가 썼죠, 어디. 출소자 만기 파티에서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출소자가 자기가 남은 돈으로 금빵을 사서 감방 사람들한테 한 봉씩 다 돌리면 굉장히 흐뭇한 방 분위기가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노래하자.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되면 곤혹스럽죠. 무기징역 사는 사람이 무슨 노래냐. 네.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20년 동안 이것만 불렀어요. 정말입니까? 다른 노래는 안 부르시고요? 네, 하나만. 그랬는데 처음에 냇물아 어디로 가니 부르면 애들 노래한다고 핀잔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 그 대목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 대목이 되면 표정들이 아주 숙연해져요. 넓은 세상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얼굴에 확 배나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 어떤 철학적으로 선생님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 노래만 부르셨나요? 아니면 다른 노래를 못 부르셔서? 다른 노래 부르는 게 없지는 않죠. 그러나 이게 의미가 있고, 어. 노래의 선곡도 그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 조금은 담긴다고 생각을 하죠. 네. 제가 출소해가지고 네. 이제 성공회대학교에서 바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종강 파티 때 또 우리 학교 산 너머 순두부집에 갔더니 또 학생들이 노래하라 그래서 이걸 또 했죠. 제가 네. 했더니 또 핀잔을 하다가 넓은 세상 저 대모에 가서 표정이 숙연해지는 게 교도소에서 봤던 표정하고 똑같은 표정. 그럼 뭐 교도소나 성공회대학이나 여기나 어찌 보면 똑같은 감옥인데요. 그렇다고 생각하죠. 이 자리에서도 부르실 수가 아니요.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할 건 아닙니다. 갇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사실은 이 성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셀 푸코를 읽었더니 네. 감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감옥이란 건 물론 범죄자들을 격리 구금하는 그런 어떤 공간 시설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감옥은 네.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은 갇히지 않았다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갇히지 않았다는 착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도 출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 한국 하시길 이렇게 이게 뭐 했는데 시간이 안 없어서 하시는데. 이 노래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보죠. 시간이 충분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저 노래 다 아시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합창하세요. 그래, 같이 하시죠. 그러면은 네. 신영복 선생님이 같이 따라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주제도 강물처럼이고 그러니까. 네. 잠들지 않는 시내가 돼서 바다로
합시다 노래하면서. 네. 자, 제가 하나, 둘, 셋, 넷 하시면 잘 부르는 사람들부터 먼저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더 크게.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아, 예, 좋습니다. 네, 얼른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 강물처럼 연대해야 되는 이유를 네. 생각해 봤어요. 왜 연대하냐? 네. 그래서 강고한 보수와 외세가 이렇게 서로 손잡고 있는 구조 속에서 그걸 개혁하려는 주체 역량은 대단히 취약한 이런 현실이 아닌가. 네. 그래서 연대만이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 전술이지 않나 네.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그림 보이죠. 아. 이 설명은 저 우리 오대표 좀 하시죠. 세계, 저 가운데 거는 미국인 거는 알겠는데요. 외세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양쪽에 두 개는 뭔가요? 우리나라, 이쪽 앞에 있는 건 우리나라의 보수 구조인데, 아. 우리나라 보수 구조 굉장히 막강합니다. 산부, 입법, 사법, 행정 다 보세요. 네. 누가 거의 점령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4부라고 일컬어지는 언론 네. 보시죠. 막강한 보수 구조입니다. 제일 뒤에는 일본을 제가 표시했는데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외세와. 그림을 제가 좀 고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조그마한 벽돌이 우리의 어떤 저희 변혁을 위한 주체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현실이 이런 아주 비대칭적인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 김대중 정권이라든가 이때 이제 뭐 50년 만에 정권 교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 있고 그랬는데, 정치 권력은 변화를 시켜봤지만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거는 변하지 바꿔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계산해 봤더니 163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배 권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1623년. 네, 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도 행정부의 일각을 일단 위임받다가 다시 내놓은 정도가 아닐까. 뭐 칠레의 아연대 정부도 통치권을 장악한 게 아니라 행정권만 잠시 장악했다가 다시 뺏긴 걸로 그렇게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가 필요하다. 그림을 그렇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어려운 그림, 이 아주 쉬운 그림입니다. 이건. 네. 요즘 무슨 뭐 삼색 신호등 논란되는 그건 아니겠고요. 그거 아닙니다. 네. 네. 이 신호등에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우회전입니다. 좌회전은 반드시 있죠. 사인이 나와요. 화살표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좌쪽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다는 만큼 규제가 많고 제한적이라는 뜻으로 그렸습니다만 아까 그림보다는 좀 쉬운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보여드렸는데 더 어렵게 보시더라고요. 글쎄요. 간단할수록 뭔가 의미심장한 뭐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할 거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변화와 창조의 전략 지점이 바로 변방과 마이너리티다. 중심부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대로입니다. 네. 변화 결코 원하지도 않고 네. 용납하지도 그렇죠. 않습니다. 그래서 변방과 마이너리티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점이다 생각하죠. 여기 제가 보여드리네요. 중심부와 주변부 변방인데 우선 중심부에 비해서 변방이 훨씬 넓이가 광대합니다. 네. 그 인정하시죠? 네. 비조직적입니다. 그래서 또 자각의 수준이 낮고
그것만 극복하면 아마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소셜 미디어의 네. 발전이 놀랍긴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분이 이제 연암 박지원. 네. 왜 이분을? 16살까지 네. 글을 몰랐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사상가고 문필가로 꼽는데 뭐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16살에 장가 들었더니 네. 그 처가 식구들이 보니까 글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물론 문맹은 아니었지만 네. 반가의 자제가 읽어야 할 독서거리가 굉장히 빈약했었어요. 그래서 그 외삼촌인 이군치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3년간 글을 가르쳤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연암이 갇히지 않았던 거죠. 그 고문투나 뭐 그 당시 과거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제 변례문 문투, 그 다음에 아주 교조적인 성리학 이런 데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불후의 그런 자기 어떤 작품들. 그러니까 6, 7살 때부터 뭐 고투에 따라서 글쓰기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네, 갇히는 빛을 거죠. 못 봤는데. 중심부에서 네. 오히려 주변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조가 주목했던 개혁의 산실 규장각에도 그 당시에 주변부에 있었던 서자들, 네. 서자들을 소위 이 규장각 사금서, 전부 서자들입니다. 네. 양반 자제, 노론 반가 자제들이 그 사회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자들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했던 정조, 물론 좌절했지만 마찬가지로 어느 역사적인 시기도 변방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됩니다. 인류 역사가 오늘 여기에 와 계신 분들도 자기가 지금 변방에 있다, 주변부에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저기, 생각한 분들은 굉장히 창의적 에너지를 지금. 강남이나 광화문에 오신 분들도 저는 공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에서 변방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검천구 그래서 하신 건 아닙니다. 뭐 검천구 앞으로 상당히 역할을 할 겁니다. 아까 구청장님 나오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변방에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막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지나가서 네, 시간이야 뭐 괜찮습니다. 많지 다음 않습니다. 장면. 저도 변방 출신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최고의 변방 마이너리티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사실 저는 굉장한 변화를 겪고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저는 아까 보여드린 머리에서 가슴에서 발까지 그 긴 여행을 20년간 끝마치고 왔다. 그렇죠. 나 혼자만 주장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참 궁금한 게 20년 동안 감옥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 책도 이제 88년에 나온 책인데요. 근데 어떻게 20년 동안 감옥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이 사색하시고 변화를 추구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를 말이죠. 저는 딱 1년 있었거든요, 감옥에서. 네. 근데 지겨워가지고 그 1년도. 원래 단기수들이 더 힘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단기수는 사실은 만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기를 아. 기다리는 일에 아주 열중하는데 네. 그래서 막 달력에 표시하고 그냥 무기수는 이렇게 하는데. 기다릴 만기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뭔가 뜻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하루하루가 공부여야 하고 그런 점이 아마 갈 바야 좀 오래 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오래 있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냥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왜 감옥을 왜 대학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그 속에서 참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깨닫고 배워서 대학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고리끼가 네, 사실은 막심 고리끼가. 나의 대학이라는 고리끼의 그 성장 소설이 성장 있습니다. 소설. 예, 있었죠. 그 아주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책 사서 읽어봤는데 고리끼가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다녔거든요. 대학이 있을 리가 없는데 찾아봤더니 그 볼가강 연안의 까잔이라는 네. 도시에서 있었던 노동자 합숙소에 있었던 한 3년간의 시절을 자기 대학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대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역사는 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컴플렉스라는 거하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이게 내 소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소견이다 이거는 자기 컴플렉스가 주장.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이게 컴플렉스인지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자존감을 지킨 고집인지 소견인지 이건 어떻게 자기가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컴플렉스 인주를 각성하지 못한 상태라고 봐야죠. 사실은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가 한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자기는 판단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가를 조기에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의 경우도 그렇고 한 사회의 문화 구조가 컴플렉스로 구조화되어 있다면 그 사회는 합리적인 사회적 가치를 정립할 그런 토대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네. 특히 문화적인 어떤 식민성이라든가 아까 자기 주체성이 없는 이런 사회에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부산 횟집이 있더라고요. 부산에 가니까 서울 횟집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제가 클린턴 주유소 있는 건 봤습니다. 또 지나가죠. 네. 그래서 변방에서 아까 그 광대한 변방 영역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럿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같이 가되 네. 다음 속도, 목표, 효율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인간적이고 아름답고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도로보다는 길의 정수로 이 그림은 지금 길을 얘기하시는 거죠. 길이죠. 네. 네. 도로는 도로는- 속도와 효율이 자본의 논리고 길이 인간적인 논리가 아닐까. 길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동물들도 대개는 이런 다 냄새 맡으면서 가다가 네. 소변도 보면서 그렇게 다 가거든요. 네. 직진으로 막 달리는 동물들은 맹수한테 쫓길 때만 그렇게 달립니다. 네. 아마 우리가 직진, 효율성, 속도에 몰입하고 있는 건 뭔가 쫓기는 구조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그래야 먼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 오늘 강물처럼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30분 다 됐는데요. 네. 몇 분 요거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사랑하는 것이다. 길의 정수로. 더 중요한 것은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거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가는 것. 그래서 언제나 텅 빈 마음이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제 강물처럼 오늘 제가 주제로 삼았던 강물처럼 대단히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이것도 컴퓨터 네, 컴퓨터로 제가 그린 겁니다. 이거 이런 거 그리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금방 그리나요? 뭐 그림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강물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곳곳에 숲을 만든다. 금천구에도 또 곳곳에 아주 싱싱한 숲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씨과실이 이듬해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그런 먼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끝내려고 그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처럼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한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 곳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떠나서 항상 고뇌하고 전율해야 되지 않을까. 야, 정말 한편의 시네요. 네. 그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이제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선생님께서는 어떤 책들을 읽고 계시는지, 아까 제가 쉬는 시간을 보니까 프랑스 책에 대한 언급도 하고 네, 그러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아마 이달 말쯤에는 책이 아마 출간이 될 예정인데 저는 그 교정 1쇄본을 제가 받아서 네. 읽었는데 네. 스테판 에셀이라는 93세의 프랑스의 그 레지당스 출신의 스승이 프랑스 사회에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도 있죠. 네. 1871년에 파리 고면에 아주 빛나는 역사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그 레지당스 역사 또 그분들이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그분이 최근에 분노하라는 네. 아주 짧은 한 30쪽밖에 안 되는 책 지금 뭐 100만 부, 200만 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거기서 결정적인 거는 분노할 줄 모르는 네. 분노마저도 잠들어 버린 우리 시대의 막강한 포습 기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특히 프랑스의 청년들에게 이제 호소합니다. 정치, 경제, 특히 금융 권력, 시장 권력에 대해서 분노하라. 네. 그러고 평화적으로 봉기하라. 제일 마지막 구절은 창조, 새로운 것의 어떤 창조와 변화, 그것이 곧 저항이다. 저항이야말로 창조 그 자체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네. 네. 소개하고 오늘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 우리 시대의 스승이신 신현복 선생님께서 또 이 유럽의 93세, 그분이 열정적으로 쓰신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참 숙연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대인가요? 저는 신현복 선생님 뵈면은 늘 청춘이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도 신현복 선생님 본받아서 늘 청춘처럼 그렇게 살고 창의적 에너지를 듬뿍듬뿍 간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이런 자리도 마련된 것 같습니다. 신현복 선생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